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판도를 바꾸는, 판을 바꾸는 XRP가 지금 상승 직전에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굳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시고, 일단은 두 번째는 좀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꽤 인복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톡방에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계속 참여를 원해서 카톡방에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참 너무나 착하신 분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재밌게 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영상에 5월 6일 세미나 공개를 할까 합니다.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거고, 그리고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최대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약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5월 6일 같은 날 XRP의 소송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날 끝나게 되면 난리 부르스가 날 건데, 그런 착각, 그런 추측들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날이 그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각국 중앙은행 CBDC를 관여하는 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20개국 정도의 중앙은행 CBDC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는 일단 거래의 도구여야 된다. 일단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CBDC,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 뿐이다. 그리고 리플은 점점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디지털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인류의 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하려는 과정 중에 재밌는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몬테네그로 CBDC 파일럿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비트TV는 왜 그렇게 XRP 리플 이야기만 하나? 쟤는 XRP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리플 직원이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굳이 다른 코인들을 볼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만 보면 된다. 이런 저의 생각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간이 좀만 지나다 보면 왜 비트TV가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 개의 코인이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일 수도 있겠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가 있는데 그 외 다른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기술력이 좋고 파트너십이 좋은 코인들도 결국 XRP 리플로 합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몬테네그로 리플, CBDC 이런 기사들이 그렇게 이제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워낙 더 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리플은 CBDC와 관련이 돼 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원장에서 발행이 되고 국가의 주요 통화 가격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다. 리플의 XRP 암호화폐는 CBDC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은 기관 및 기업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므로 CBDC를 발행하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부탄, 팔라우 모두 CBDC 프로젝트를 위해서 리플을 활용을 했다. 그리고 리플은 2021년 10월 영국의 CBDC를 연구하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도 참여를 했다. 작년에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참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쨌든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까요? 미국이 선택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이니까,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이니까, 전 세계는 하나니까, 어쨌든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기업
리플에서 만든 프로토콜,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CBDC 프로토콜, 그놈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XRP는 그 프로토콜 안에서 기준점이 되는 통화가 될 거예요. 제 말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떨 건데요. 다른 코인을 한번 타보세요. 그 코인이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줄까요?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해줄까요?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서 전 세계 모든 투자군에서 자산군에서 가장 투더분을 할 수 있는 그놈은 잘 아시겠지만 XRP 리플 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의 판을 바꾸는 놈, 미래의 화폐가 되려는 놈, 모든 종이 돈을 사라지게 하는 놈, 화폐의 종말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만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코인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답답한 코인들입니다. 어쨌든 XRP 가격은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거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인 회사가 암호화폐 중에서 이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리플의 ODR 거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BDC 공간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XRP 보유자는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황소장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급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존버하면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가격의 존버보다 상승하는 가격의 존버가 훨씬 더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다. 이제 곧 여러분들은 상승장일 때의 존버의 고통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존 디튼 XRP 변호사 또 소송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좀 지금은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또 한 번 존 디튼은 리플이 SEC를 꺾을 거라는 자신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식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아미커스 브리프,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SEC의 윌리엄 힌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플과 SEC 소송은 X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아니라 시총 300亿건 정도까지는 모든 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난 다음에 어쩌면 불려갈 수 있는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린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론의 저스틴 선도 SEC가 태클을 걸었고 요렇게 보다 보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계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회사 대표 모두 다 하나씩 흠집을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EC가. 자, 이쯤 되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를 조금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돈 문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패권을 뺏겨서는 안 될 미국 입장에서 자국 회사 리플을 굳이 저렇게 악랄하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폐정리를 해야 되는데 판때기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리플을 받아들이고 그 외 중국계, 러시아계 암호화폐 거래소 어쩌면 무서운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금융은 어쨌든 중국이 아닌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기축통화 그 누가 어떤 태클을 걸더라도 지금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팩트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존 디튼은 리플이 이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관점으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요 네 부류가 한 팀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리플을 조금씩 모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까지 어쩌면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쨌든 그 모든 음모론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비트TV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판으로 암호화폐 XRP가 나열이 될 건지 비트코인이 펼쳐질 건지, 그런데 뭐 제 생각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이 없이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SEC도 모든 서류를 제출을 했고 리플도 모든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식 판결에 서로 동의를 했고 판사의 판결만 내려진다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날이 저는 5월 6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XRP의 영토 확장은 리플뿐만 아니라 XRP를 가지려는, XRP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영토 확장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제 영상을 해외 채널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보시는 곳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꽤 높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XRP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지금 XRP 지갑수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 암호화폐는 XRP 리플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XRP를 던질 때가 아닙니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든 제 영상의 취지는 XRP를 사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평단에 연연하지 마라, 개수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다. 하나라도 줍줍해야 될 때다. 평단이나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요놈을 언제까지 그 꼴을 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과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비트TV 이야기만 듣고 던지지 않아야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도 이해를 못하는데 수학 시험에서 만점 맞기를 기대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제 영상만 보고 뭔가를 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지배하는 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작은 지식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XRP를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 평단이 500원이다, 600원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평단은 낮지만 XRP를 이해하는 지식이 낮다면 나중에 XRP를 4,000원, 5,000원에 XRP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매수를 했던 그분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평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XRP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RP를 던지지 않고 홀드하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항상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저의 잔소리 안에 진실 그리고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판도를 바꾸는, 판을 바꾸는 XRP가 지금 상승 직전에 있을까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굳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시고 일단은 두 번째는 좀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꽤 인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톡방에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계속 참여를 원해서 카톡방에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참 너무나 착하신 분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재밌게 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영상에 5월 6일 세미나 공개를 할까 합니다.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거고, 그리고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최대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약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5월 6일 같은 날 XRP의 소송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날 끝나게 되면 난리 부르스가 날 건데, 그런 착각, 그런 추측들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날이 그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각국 중앙은행 CBDC를 관여하는 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20개국 정도의 중앙은행 CBDC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는 일단 거래의 도구여야 된다. 일단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CBDC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 뿐이다. 그리고 리플은 점점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디지털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인류의 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하려는 과정 중에 재밌는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몬테네그로 CBDC 파일럿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비트TV는 왜 그렇게 XRP 리플 이야기만 하나? 쟤는 XRP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리플 직원이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굳이 다른 코인들을 볼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만 보면 된다. 이런 저의 생각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간이 좀만 지나다 보면 왜 비트TV가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 개의 코인이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일 수도 있겠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가 있는데 그 외 다른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기술력이 좋고 파트너십이 좋은 코인들도 결국 XRP 리플로 합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몬테네그로 리플, CBDC 뭐 이런 기사들이 뭐 그렇게 이제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워낙 더 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리플은 CBDC와 관련이 돼 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원장에서 발행이 되고 국가의 주요 통화 가격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다. 리플의 XRP 암호화폐는 CBDC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은 기관 및 기업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므로 CBDC를 발행하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부탄, 팔라우 모두 CBDC 프로젝트를 위해서 리플을 활용을 했다. 그리고 리플은 2021년 10월 영국의 CBDC를 연구하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도 참여를 했다. 작년에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참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쨌든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까요? 미국이 선택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이니까,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이니까, 전 세계는 하나니까. 어쨌든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서 만든 프로토콜,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CBDC 프로토콜, 그놈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XRP는 그 프로토콜 안에서 기준점이 되는 통화가 될 거예요. 제 말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떨 건데요. 다른 코인을 한번 타보세요. 그 코인이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줄까요?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해줄까요?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서 전 세계 모든 투자군에서, 자산군에서 가장 투더분을 할 수 있는 그놈은 잘 아시겠지만 XRP 리플 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의 판을 바꾸는 놈, 미래의 화폐가 되려는 놈, 모든 종이 돈을 사라지게 하는 놈, 화폐의 종말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만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코인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답답한 코인들입니다. 어쨌든 XRP 가격은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거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인 회사가 암호화폐 중에서 이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리플의 ODR 거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BDC 공간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XRP 보유자는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황소장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급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존버하면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가격의 존버보다 상승하는 가격의 존버가 훨씬 더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다. 이제 곧 여러분들은 상승장일 때의 존버 후 고통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존 제이튼 XRP 변호사 또 소송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좀 지금은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또 한 번 존 제이튼은 리플이 SEC를 꺾을 거라는 자신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식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아미커스 브리프,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SEC의 윌리엄 힌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플과 SEC 소송은 X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아니라 시총 300위권 정도까지는 모든 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난 다음에 어쩌면 불려갈 수 있는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린,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론의 저스틴 선도 SEC가 태클을 걸었고, 요렇게 보다 보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계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회사 대표 모두 다 하나씩 흠집을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EC가. 자, 이쯤 되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를 조금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돈 문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패권을 뺏겨서는 안 될 미국 입장에서 자국 회사 리플을 굳이 저렇게 악랄하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폐정리를 해야 되는데, 판때기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리플을 받아들이고 그 외 중국계, 러시아계 암호화폐 거래소, 어쩌면 무서운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금융은 어쨌든 중국이 아닌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 그 누가 어떤 태클을 걸더라도 지금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팩트,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존 제이튼은 리플이 이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관점으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플라센, 요 네 부류가 한 팀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리플을 조금씩 모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까지 어쩌면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쨌든 그 모든 음모론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비트TV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판으로 암호화폐 XRP가 나열이 될 건지 비트코인이 펼쳐질 건지. 그런데 뭐 제 생각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이 없이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SEC도 모든 서류를 제출을 했고 리플도 모든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식 판결에 서로 동의를 했고 판사의 판결만 내려진다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날이 저는 5월 6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XRP의 영토 확장은 리플뿐만 아니라 XRP를 가지려는, XRP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영토 확장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제 영상을 해외 채널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보시는 곳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꽤 높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XRP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지금 XRP 지갑수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 암호화폐는 XRP 리플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XRP를 던질 때가 아닙니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든 제 영상의 취지는 XRP를 사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평단에 연연하지 마라, 개수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다. 하나라도 줍줍해야 될 때다. 평단이나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요놈을 언제까지 그 꼴을 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과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비트TV 이야기만 듣고 던지지 않아야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도 이해를 못하는데 수학 시험에서 만점 맞기를 기대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제 영상만 보고 뭔가를 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지배하는 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작은 지식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XRP를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 평단이 500원이다, 600원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평단은 낮지만 XRP를 이해하는 지식이 낮다면 나중에 XRP를 4,000원, 5,000원에 XRP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매수를 했던 그분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평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XRP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RP를 던지지 않고 홀드하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항상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저의 잔소리 안에 진실 그리고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